다양한 경제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 훈훈한 경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서울과 가까워 이른바 준강남으로 불리며 부동산 시장에서 승승장구했던 미사 강변 도시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집값이 한 달 새 1억 원가량 떨어지는가 하면 전세도 수천만 원씩 하락하고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취약점으로 꼽히는 교통망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 공급될 대규모 입주 물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사 강변도시 부동산 시장 상황 살펴봅니다. 네. 여러 신도시 중에서도 이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는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 핫한 지역으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경기도 하남시 미사 강변도시 일대 아파트 매매 가격은 평행을 가리지 않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선호도가 높은 일군 브랜드 단지들마저 가격 방어를 하지 못하고 급매물이 속출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상황 더 볼까요? 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미사 강변도시에서 대장주로 통하는 한 아파트 단지의 전용 91제곱미터 22층은 최근 7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 한 달 전에는 19층이 9억 4천만 원에 거래됐기 때문에 매매가가 1억 원 이상 떨어져 버린 것이죠. 또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역시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해 10월에는 10층이 9억 원에 거래됐지만 올 2월에는 9천만 원 내린 8억 1천만 원에 19층이 거래됐습니다. 또 지금은 7억 원대 중반 매물도 나와 있는데 그마저도 거래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이 매매 가격 추가 하락 전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세 가격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세 가격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전용 91제곱미터 2층이 올 1억 3억 8천만 원에 전세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5월 들어서는 3층이 3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4개월 새 8천만 원가량 떨어진 셈인데요. 또 다른 단지의 전용 84제곱미터도 올 1월 3억 2천만 원에서 지난 4월에는 3천만 원가량 낮춘 2억 9천만 원의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또 다른 곳 역시 전용 면적 93제곱미터의 월간 전세금 평균이 지난해 10월에는 4억 4,700만 원이었는데 4월에는 3억 8천만 원까지 내렸고 최근 중개업소에는 3억 5천만 원짜리 매물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유명 브랜드 단지의 조망권도 좋아서 인기가 굉장히 좋던 곳입니다. 자, 그 하남 미사지구에 1억 원가량 시세를 낮춘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전세가 역시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통 편의성 등 가격을 끌어올린 각종 호재들이 지연되고 입주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이 미사 강변도시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걷는 주요 요인이 최대 약점인 교통 인프라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미사 강변도시는 지난 2014년 6월 첫 입주 후 인구가 현재 10만 명까지 늘었지만 지하철이 없는 상황인데요. 예정됐던 5호선 연장 하남선 복선 전철과 9호선 하남 연장 사업은 각종 문제에 부딪혀 현재 진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부분도 좀 더 살펴볼까요? 5호선 연장 하남선 복선 전철은 어떤 사업이고 왜 이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에서 강일, 미사, 풍산을 거쳐서 덕풍까지 연장하는 노선으로 9,9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개통이 예정돼 있는 미사역으로부터 역시 예정인 풍산역까지 그 구간인 3공구는 공정률이 98%에 달하지만 상일동역부터 강일역을 연결하는 1공구의 공정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예정됐던 1단계 개통이 2020년 하반기로 현재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5호선 연장뿐 아니라 9호선 하남 연장 사업도 진전이 더딘 편이라고요? 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고덕 강일 1지구에서 강일역까지 4단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사업과 함께 묶어서 광역철도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통과되더라도 기본 계획 수립을 거쳐 시공업체, 공사비, 기간 확정 등에만 최소 1년이 걸리는 만큼 실제 개통 시기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네, 미사지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이렇게 교통 편의성 등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호재들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공급될 입주 물량도 집값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사 강변도시 내에서는 올 1월 734가구의 아파트 단지와 726가구의 단지가 입주했고 846가구의 단지도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하남과 인접한 강동구에는 올해 1만 896가구가 입주할 예정인데다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이라 불리는 재건축 단지도 2022년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강동구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도 상당하네요. 얼마나 됩니까? 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올 한 해 서울 강동구에서 입주 예정인 새 아파트는 약 1만 1,000가구입니다. 올해 서울 시내 전체 예상 입주량인 4만 3,237가구의 25% 이상이 강동구 아파트인 건데요. 또 입주하는 아파트 대부분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들입니다. 6월에는 1,900가구 단지가 9월에는 4,932가구의 단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네, 이 서울 강동구에 입주 예정된 또 물량이 어마어마한데요. 결국 그 여파가 인접한 이 하남 미사 신도시 또 위례 신도시 등 배후 신도시 주택 시장에 몰려드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올해 강동구에 총 1만여 가구 아파트 입주가 다가오면서 송파 및 강동구의 배후 신도시 주택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크게 내린 전세 시세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매매 시세까지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사뿐만 아니고 위례도 타격을 입은 것 같은데 위례 신도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위례 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말 신도시 발표 이후 2.27% 하락해 1, 2기 신도시를 통틀어 내림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렇군요.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또 한 차례 시세 하락을 겪은 곳인데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 단지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해 10월 5억 5천만 원이었던 전세 시세가 지난해 2월 이후 4억 2천만 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위례는 강동보다는 송파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강동구 입주가 본격화하면 여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강남 대체 신도시로 개발된 위례 신도시가 강남권에 인접해 있고요. 거기다가 분양가도 저렴해서 제2의 판교로 불릴 만큼 이게 청약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이었는데 이렇게 또 위기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자, 그럼 다른 단지 상황은 또 어떤지 볼까요? 한 은행 조사 기준으로 보면 한 아파트의 77제곱미터는 지난해 말 평균 매매 시세가 7억 9천만 원이었는데요. 현재 7억 3천만 원으로 7.6% 하락했고요. 또 다른 아파트의 124제곱미터는 지난해 말 평균 11억 7,500만 원이었는데 현재 11억 1,500만 원으로 5.1% 떨어졌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미사 신도시와 비슷한 이유 때문입니까? 네, 당초 올해 말 완공 예정이었던 지하철 8호선 위례역이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데다가 지난 2008년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된 트램 사업도 장기간 지연되면서 대중교통 여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강동구에 몰린 대규모 입주 물량 여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아본 것처럼 미사 신도시뿐만 아니고 위례 신도시도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다른 신도시 상황 한 곳 더 좀 볼까요? 광교 신도시 역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대비 1.47% 내려 1, 2기 신도시 중 두 번째로 낙폭이 큰데요. 광교 신도시도 서울 출퇴근 교통비용이 만만치 않고 인근 지역인 용인 일대에서 올해 1만 3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하는 등 공급 리스크도 안고 있습니다. 광교 신도시도 마찬가지군요. 매매가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수원 원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 80제곱미터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평균 시세가 5억 8천만 원이었지만 현재 5억 3천만 원으로 8.6% 떨어졌고요. 이에 동의 다른 단지도 110제곱미터는 10억 원에서 9억 6천만 원 선으로 4.3% 내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신도시들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미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오피스텔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년 전 전매 제한 등 규제를 불러올 정도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경기 하남시 미사역 일대 오피스텔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심지어 분양가보다 낮은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현재 속출하고 있는데요. 공급량이 많아 앞으로도 한동안은 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분양가보다 낮은 매물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군요. 입주 예정 물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럼?
한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요.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하남시 오피스텔 입주 예정 물량은 18,400실로 2017년 전체 재고량인 3,229실에 무려 5배에 가까운 공급이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내년 상반기 중 개통될 것으로 전망되는 지하철 5호선 미사역 일대에 이 물량이 집중돼 있습니다. 네, 물량이 쏟아지고 있으니 매매가가 당연히 하향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지난 2017년 6월 분양한 아파트는 전용 22제곱미터 분양권이 분양가보다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떨어진 매물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른바 아파텔이라고 불리는 중형 면적은 희소성이 있어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었지만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형은 물량 폭탄의 타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네, 면적에 따라서 또 다른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 하남의 오피스텔은 분양 당시만 해도 상당히 큰 인기를 얻었는데 당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죠? 네, 2011가구 규모의 이 단지는 분양 당시 무려 9만 2천여 건의 청약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열기가 뜨거운 곳이었습니다. 당시 오피스텔 청약은 온라인 접수가 제도화되지 않아 수요자들은 초여름 땡볕에 줄을 서서 접수를 넣느라고 애를 먹어야 했었죠. 심지어 그곳에서의 청약 광풍은 주택시장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라는 해석을 낳았고 결국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 온라인 청약 접수와 같은 규제도 이어지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뒤집어졌는데요. 그러면 주변 다른 오피스텔 사정은 또 어떻습니까? 여기 역시 동일합니다. 여러 브랜드 오피스텔이 분양가의 10%가량인 계약금을 포기한 매물이 다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도 약세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월세 소득을 노린 상품이라 전세 매물이 귀하고 매물이 있어도 전세가가 높기 마련인데요.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매매가 대비 전세가인 전세가율이 70% 안팎으로 꽤 낮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임대료가 계속 약세를 유지할까요? 네, 올해 6월 개통하기로 했던 미사역이 1년가량 늦어지는 데다가 입주가 계속 예정돼 있고 공실도 한동안 누적될 가능성이 높아서 매매가와 임대료 모두 계속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사뿐만 아니고 다른 신도시들도 이렇게 교통 문제 등이 해결돼야 좀 밝은 전망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국회뉴스 송금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